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회차는 3회차 이열이었고 또 1등이 안 나왔습니다. 2등 나눠 먹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K1과 K2로 이루어진 회차들은 이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로 구성이 돼 있고 뭐 2월은 없지만 제가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서 어떤 마킹들 가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 생각과 맞으면은 그런 거 좀 잘 참고하셔서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대 제주의 경기입니다. 자, 김천 상무는 직전 경기 광주 상대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북 상대 패배를 제외하면은 뭐 결과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동경의 활약도 최근에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홈 경기입니다. 경기 최근에 내용과는 별개로 결과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주는 직전 경기 서울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상대를 꺾었고 2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는 좋습니다. 최근 팀의 기세를 본다면 뭐 전북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제주의 페이스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 부상으로 안태현의 출장이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원정에서 경기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이 연승의 기세를 온전히 쳐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양 팀 맞대결 시에는 김천 상무가 제주 상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홈에서는 김천 상무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제주가 본인들 홈인 제주도에서 경기를 하고 넘어와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휴식일도 하루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상무승을 눌러주고 싶은데 상무의 최근 경기력 또한 완전히 좋지는 않고 제주의 연승 기세를 또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결하게 여기서는 뭐 무승부 가는 것이 제 베스트지 않나 싶은데 뭐 김천 승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수원FC 대 안양의 경기입니다. 자, 수원FC는 직전 경기 포항 상대로 원정에서 1대5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화력을 과시하면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세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적생들의 효과가 좀 제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시즌 첫 2연승으로 흐름은 좋고 서울에서 넘어온 윌리안이 현재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까지 생각한다면 고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양은 직전 경기 대구 상대로 홈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연패 중이었지만 하위권 팀인 대구를 상대로 대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경고 누적을 당한 토마스가 이번 경기 결장을 하는 만큼 전력 공백 발생했고요. 대구 상대의 승리를 이게 너무 고평가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 전까지는 연패 중이었거든요.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뭐 안양의 원정에서의 기대값도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안양이 수원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는 좋은데요. 하지만 수원FC가 최근 이적생들로 인해서 속도감이 살아났고 안양은 토마스의 결장과 이 대구전 하나만 놓고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치업은 좀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 경기는 최대한 단순하게 접근한다면 최근에 수원FC가 이적생들로 인한 경기력이 많이 올라갔고 안양은 좀 대구전이라는 점을 저평가를 했을 때 여기서는 수원FC 승을 좀 과감하게도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양 팀의 그렇게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매치업이라서 지어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간다면 저는 승만 누를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광주 대 전북의 경기입니다. 광주는 직전 경기 상무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두 경기째 승리가 없는데요. 심지어 또 홈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전을 제외한다면 리그 일정에서는 6경기째 승리가 없다.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지금 광주는 수비의 불안정함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사니의 폼이 상당히 뜨겁다.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강하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사니는 위협적일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은 직전 경기 강원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4연승을 기록 중이고 무패 기록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집중력이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상당히 날이 서 있는 상황이고요. 누구 하나 잘한다 이렇게 따로따로 찝을 것도 없이 뭐 거의 모든 선수들이 컨디션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전북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시즌은 1승 1무로 전북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직전 맞대결은 전북이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광주가 아산이가 뜨겁다고 하지만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로테이션 뎁스가 얇아서 전북의 힘을 지금 버텨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전 좀 어렵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전북 승만 눌러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부산 대 부천의 경기입니다. 부산은 직전 경기 화성 상대로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3경기 무득점 기록하면서 성적이 좋지 않고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유별나게 홈에서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고 최근에 홈에서의 4경기가 2무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반등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로테이션의 변화를 직전 경기에서 대거 줘봤지만 하위권 전력인 화성에게도 패배할 만큼 지금의 큰 기대치는 부산한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부천은 직전 경기 충남 아산 상대로 5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7경기째 패배 없이 6승 1무를 기록하면서 좋은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정에서 또한 부천FC가 뭐 인천과 수원 정도를 제외한다면 최근에 안 지고 있거든요. 뭐 패배가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몬테뇨, 바사니, 갈레고 요 세 명의 외인의 조합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입니다.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부산이 부천 상대로 최근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팀의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지금 부산 승을 마킹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천 승을 눌러주기에도 조금 과감한 선택이지 않나. 왜냐하면 상대 전적에서 최근엔 좀 밀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저는 간결하게는 무승부인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도 경기력만 놓고 좀 판단을 한다면은 부천 승까지도 뭐 눌러올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어요. 웬만하면 부천 승무를 눌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상대 전적이라는 것이 2023년부터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에 부산의 경기력을 생각하고 부천의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는 원정에서 부천 승까지도 있을 것 같은 경기입니다. 부산 승 떠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항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천안 대 경남의 경기입니다. 자, 천안은 직전 경기 청주 상대로 원정에서 2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수비가 흔들리면서 2연패를 하고 있는데요.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합류한 자원들이 전력에 좀 녹아들고 있다라는 점은 고무적이고 홈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좀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경남은 직전 경기 인천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에 7경기 1승 6패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공수 밸런스가 확실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새로 합류한 자원들의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지만 이 반등 포인트를 잡기에는 지금 좀 헤매는 느낌이 아직 여전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경남이 약간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경남의 떨어진 경기력을 생각한다면 이거 지금 경남 승 마킹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만 천안 승을 또 마킹해 주기에는 주전 미드필더 퉁가라가 여기는 지금 나오지도 않네요. 주전 미드필더라고 퉁가라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결장을 경고 누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승리 없는 부분도 감안을 했을 때 여기서는 그냥 무승부 찍어주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충북 청주 대 김포의 경기입니다. 청주는 직전 경기 천안 상대로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삼성 상대 제외한다면 나쁘지 않은 대응력을 보이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인 감독 부임 이후에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했고 이번 경기는 구단 통산 100경기째를 치르기 때문에 홈에서 많은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런저런 좀 사연들이 걸렸다라고 봤을 때 오늘 충북 청주의 경기력은 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김포는 직전 경기 안산 상대로 홈에서 2대 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에서 7경기째 3승 4무를 기록 중입니다. 컵 대회 제외하면 3승 4무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또 승리가 없이 3무 3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아쉬움 존재하는데 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결과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원정에서 굳이 고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청주가 약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의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충청이 최근 홈에서 2연승 중이지만 충청이 최근에 홈에서 2연승 중이지만
김포 역시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지금 막 그렇게 많이 안 지고 있다라는 거죠. 리그 일정에서는 이렇게 7경기째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승부를 일단 마킹해준 게 일감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시즌 맞대결을 봤을 때 직접 맞대결이 원정에서 청주가 2대3으로 이겼기 때문에 충청이 홈에서 100번째 경기 좀 기념적인 날인 만큼 충청 승 뜰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킹 많이 가져가실 분들은 충청 승까지 아니면은 무승부 단일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충남 아산 대 화성의 경기입니다. 충남 아산은 직전 경기 부천 상대로 원정에서 5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강팀과의 세 번의 맞대결에서 10실점으로 무너지고 있는데요. 뭐 이게 원정이기도 했고 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좀 강팀들한테 털렸다. 이거를 정상 참작을 할 여지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적 온 외인 공격수 또한 뭐 반등 포인트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화성은 직전 경기 부산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2연승 기록하면서 기세 나쁘지 않고요. 시즌 중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꽤나 만만치 않은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고 있어요. 확실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컬러는 없지만 뭐 마냥 저평가를 하기에는 최근에 좀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 아산은 뭐 연패 중이지만 이거는 또 강팀 상대로 패배한 거고 뭐 화성은 승리하고 있지만 뭐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고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가 일단 결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습니다. 아, 이거 배팅 라인이 괴랄합니다. 벌써 무승부가 5개가 메인으로 찍혀 있다라는 것은 결코 좀 분석의 영역이 아닌 경기들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부패를 볼 때는 좀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간결하게 마킹을 해놨습니다. 막 경기마다 제가 뭐 최선과 차선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잘 판단하셔서 마킹을 여러 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절반 가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절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막간에 껴있는 J리그 경기입니다. 하필 껴도 참 괴랄 경기를 끼워놨어요. 자, 우라와 대 후쿠오카의 경기입니다. 우라와는 직전 경기 쇼난 상대로 4대1로 홈에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홈에서 대승으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주중 일정으로 인한 타이트한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상으로 인해서 미드필더 와타나베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안 나오게 된다면은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주포의 결장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후쿠오카는 직전 경기 홈에서 교토상가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최근 5경기 패배 없이 2승 3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이슈 없이 홈에서 강팀 상대로 버티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뭐 원정에서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후쿠오카가 우라와 상대로 야구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직전 맞대결 또한 후쿠오카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와의 홈 어드밴티지를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홈 우라와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우라와가 부상 변수로 주포가 빠질 수도 있고 체력적인 타이트함도 있고 후쿠오카가 최근에 버티는 힘이 뭐 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를 간결하게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뭐 우라와 승도 찍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 거슬리는 게 와타나바의 결장 이슈입니다. 이게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지만 주포가 빠지게 되면은 승을 마냥 가기는 좀 애매하죠.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강원 대 울산의 경기입니다. 강원은 직전 경기 전북 상대로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기세 나쁘지 않았지만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패배 없이 3승 2무를 기록 중이었기 때문에 고평가 가능하고 새로운 구장에서의 적응력 또한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카드 징계로 김대우가 빠지는 부분은 좀 거슬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렇게 전력이 완전히 맛이 가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울산은 직전 경기 대전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9경기째 승리가 없고 2무 7패, 심지어 최근 긴 상승이 있었던 매치업들도 다 박살이 나면서 서울과 대전 상대로 2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곤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이 싹 트는 상황인데요. 득점력이 부진에 빠져있는 울산이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양 팀 맞대결 시에 상당한 상성을 울산이 가지고 있었지만 김판곤 부임하고 나서 지금 뭐 그렇게 상성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울산이 강원 상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1승 1무로 강원이 우세하고 강원이 새로운 구장에서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뭐 울산은 최근 페이스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뭐 울산이 어디에 진다고 그렇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강원은 김대원이 지금 합류를 하고 나서 확실히 좀 많이 강해졌다라고 보고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강원 승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대전 대 서울입니다. 대전은 직전 경기 울산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째 승리 없이 5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직전 경기 울산 상대로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하면서 공격력은 그렇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결국 문제는 수비 집중력이 얼만큼 잘 버텨낼 것인가입니다. 자, 서울은 직전 경기 제주 상대 원정에서 3대2로 패배했습니다. 영입 자원들이 있어서 좀 분위기를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타이트한 제주 원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게다가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제주도 갔다가 넘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거슬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 실점은 수비수 김주성과 김진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번 경기는 복귀를 하기 때문에 수비 집중력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데르손의 영입 효과도 가면 갈수록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서울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홈에서는 특히나 좀 강한 모습이 20년 이후로 안 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대전의 승을 마냥 찍기에는 서울의 전력이 좀 만만치 않고요. 상대전 무승부 최근에 2번이 있었고 직전 맞대결도 뭐 무승부였고 뭐 그리고 대전의 무승부 기세가 괴랄하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단일 마킹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대구 대 포항의 경기입니다. 자, 대구는 직전 경기 안양 상대로 원정에서 4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12경기째 승리 없이 4무 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최근 5경기는 14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는 또 카이오가 퇴장을 당해서 결장을 하게 되고 딱히 반등 포인트를 잡을 포인트가 없습니다. 자, 포항은 직전 경기 수원FC 상대로 홈에서 1대5로 대패를 했습니다. 최근 3연패를 어마어마한 실점을 동반하면서 패배하고 있는데요. 강팀을 상대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실점을 동반 중이고 김동진이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베르단이 징계가 풀려서 합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반등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실점 너무 많아서 수비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요. 상성을 본다면 뭐 포항이 약간 우세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 자, 포항이 최근에 너무 안 좋다라고 해도 뭐 지금 대구를 반대로 간다? 대구 승을 간다? 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단순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포항의 승부 마킹이 제일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팀 맞대결 시에 대구가 포항 상대로 이렇게 패배가 없고 특히나 대구가 홈에서는 아예 포항 상대로 패배가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포항의 최근의 수비 밸런스 뭐 패배하는 뉘앙스 이런 거 생각한다면 포항승 배제하고 무승부만 가는 것도 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 무승부만 찍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인천 대 안산의 경기입니다. 자, 인천은 직전 경기 경남 상대로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춤한 모습 좀 있었지만 2연승하면서 분위기는 조금 바꿨는데요. 하지만 주축 자원들의 체력 이슈가 나오면서 경기력이 다소 떨어졌고 초반에 최강의 그런 모습은 초반부에 보였던 최강의 모습은 다소 조금 사라진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인천을 저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자, 안산은 직전 경기 김포 상대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은 6경기째 승리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상당히 끈적한 축구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뭐 역습을 통해서 원샷 원킬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매섭긴 해요. 그리고 원정에서도 최근에 6경기째 승리는 없지만 5연속 무승부기 때문에 마냥 반대 배팅을 할 수 있냐, 뭐 무승부를 배제할 수 있냐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인천이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안산이 무승부로 잘 버텨주고 있고, 뭐 인천의 경기력이 주춤하지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인천을 반대로 간다, 승무패를 뭐 그렇게 해서는 뭐 모든 마킹이 다 고장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결하게 인천승을 눌러주겠습니다. 85%가 눌렀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수원 삼성 대 이랜드의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은 직전 경기 전남 상대로 원정에서 3대 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온전치 않았지만 3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인류 체코가 퇴장을 당해서 결장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폭풍 영입을 하면서 승격을 위한 보강을 단행을 했지만 뭐 인류 체코 없는 수원 삼성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랜드는 직전 경기 성남 상대로 홈에서 0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8경기째 승리 없이 3무 5패 기록 중이고요. 분위기 쇄신을 하기 위해서 폭풍 영입을 했고 스텝을 전면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결과로 나올지는 미지수고 선발을 맞출 시간이 좀 충분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이랜드가 리그 일정에서는 4연승으로 수삼을 상대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전 컵 대회에서는 수원 삼성이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랜드의 기세를 본다면 지금 뭐 이랜드 승 찍는 건 좀 이상하죠? 그랬을 때 일류첸코가 없다고 하지만 뭐 수원 삼성이 그렇다고 로테이션 뎁스가 많이 처지냐라고 하면 수원 삼성의 최근 기세를 만만히 볼 수 없고 뭐 이랜드는 조금 더 선발에 맞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성남전 패배가 성남한테도 지는데 누구한테 이기냐? 수원 삼성 일류첸코 없다고 져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원 삼성 승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성남 대 전남의 경기입니다. 자, 성남은 직전 경기 이랜드 상대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아서 누굴 이기겠냐 했지만 의문의 승리를 기록을 했고 팀의 주축 자원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뭐 영입을 좀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골키퍼 정원진이 합류하고 나서 3경기 클린시트가 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반등 포인트를 잡기에는 너무 약팀들이 상대로 경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남은 직전 경기 홈에서 수원 삼성 상대로 3대 4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기세 나쁘지 않았지만 강팀 만나서 분위기 꺾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유지하고 있고 공격력 또한 최근 계속 꾸준히 잘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전남을 봤을 때 뭐 인천과 수원 정도를 제외한다면 지는 느낌이 있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기대치는 존재하고 자, 양팀 맞대결 봤을 때 전남이 4연승으로 극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 또한 전남이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 원정이긴 하지만 전남의 패배를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성남 승만 배제를 하고 전남 승무 마킹이 안정적인데 뭐 성남의 최근의 승점 확보가 조금은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했고 화성, 충남, 아산 뭐 이런 팀들 안산한테도 졌다라는 거 본다면 뭐 전남 승도 과감하게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넉넉하게 간다면은 전남 승무를 눌러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14경기를 다 마킹을 했고 마지막에 전남 승무를 눌렀지만 과감하게 누를 수 있다면은 일단 저의 첫 번째 뼈대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총 2,000원으로 뭐 요 정도 마킹이 일단 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뭐 더블 마킹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만한 회차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사람들이 이거 어려워서 많이 안 살 겁니다. 2월 회차도 아니기도 해서 뭐 최대한 돈 아껴서 사시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마킹을 하고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승무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와 다음 분석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